앞뒤좌우로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도움 닫기 합시다. 시작. 영원한 도움 닫기 합시다. 우리가 속아서 세상에 도움 닫기를 했다가는 그것은 흙이기 때문에 분명히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고, 무너진 도움 닫기는 저와 여러분을 상처 주게 합니다.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도움 닫기는 시편 146편에서 우리가 본 바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도움 닫기가 되시고 창조주께서 우리의 영원한 도움 닫기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승만과 성경과 이승만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부주제가 엄청 많아요. 사실은 뭐 난중일기라는 프란체스카 여사의 책도 있고, 그런 것도 보면은 실제 남편을 이승만으로서 섬기면서 옆에서 봤던 것도 쓸 수 있죠. 근데 여러 가지 이승만 책임 시리즈가 부록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하나 할 것은 이승만에 대한 우리의 오해, 우리의 누명,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깨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깨기라는 것이 굉장히 두 가지 언어를 가지고 있죠. 이승만을 부수트리려고 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 이승만에 대한 잘못된 생각 깨기. 그래서 잘못된 생각이라는 단어는 없고 그냥 깨기라고만 해가지고 이승만에게 씌워질 7가지 누명,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왔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진상을 살펴보는, 밝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7주간 7가지죠. 7가지의 누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프레지가 한글 폰트가 안 먹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영어로 한 거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저 폰트가 한글이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이승만의 7가지의 누명이 있다. 분명히 그거를 우리는 벗겨야 된다. 무고다. 7가지의 무고. 자, 그래서 책 이름이 깨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브레이킹 승만리 7가지가 있는데 한번 돌아보면요. 첫 번째 뭐예요? 딕테이터. 독재자냐? 저기 이제 한글 입력이 안 돼요. 제가 이거를 다운받아서 템플릿으로 쓰려고 하는데 안 돼가지고. 독재자냐 하는 거 여러분 많이 들었죠? 이승만은 독재자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요걸로 할 겁니다. 두 번째 부정선거로 지도자가 되었냐? 요즘에도 부정선거 이야기가 많고 다음 총선에서는 수기 개표를 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세 번째, 도망자냐? 그는 전쟁 났을 때 도망다녔냐? 여러분 제 강의를 잘 들었으면 그게 아니라는 거 이렇게 새록새록 생각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임시정부를 어떻게 했는지, 본인이 어떻게 권총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려고 했었던 그런 것도 우리가 다 봤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볼 거는 디비전이 뭐예요? 디비지는 거죠. 디비전. 대한민국 한반도를 이승만이 잘랐다, 분할했다 하는 누명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이 인터넷에 좀만 치면 볼 수 있는 겁니다. 친일파 청산을, 친일파 행동을 하였냐? 일본의 하수 아니냐? 그것도 얼핏 생각나죠? 말이 안 되는 게 이승만이 썼던 책이 뭐가 있었어요? 그죠? 이제 막 영어로 막 Japan Inside. 그러니까 저 주제도 벌써 안 맞는 거야. 여섯 번째, 친미주의자냐? 친미주의자였나요? 여러분이 아는 바대로? 이승만은 미국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 장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는지 여러분 저와 함께 1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그죠? 미국 장교 대통령 말을 안 들었고, 그 대표적인 게 충격적인 사건이 국군 석방, 그죠? 포로 석방 사건. 국군도 아니죠, 그거는. 공산당들 석방 사건. 미국에 완전 뒤통수를 빡 쳐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강의가 혹시 기억나시면 아멘? 다행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친미주의자가 될 수 있냐? 이거 아니에요. 친미 아닙니다. 메가더에 옷을 벗긴 게 트루먼 대통령인데, 메가더하고 이승만이 아주 미국 대통령이랑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친미할 수 없어. 그럼 반대로 그럼 반미를 했냐? 반일을 했냐?
반일 운동가, 독립 운동가 집안이냐? 이거 가지고 또 시비 걸어. 이 7가지. 독재자냐? 부정선거로 된 사람이냐? 전쟁 시 도망자였냐? 한반도를 분할한 자였냐? 친일파였냐? 친일파 청산을 아니면 했냐? 친미주의자냐? 아니면은 항일 운동을 했냐? 그러면은 그 전에 일제치하에서 항일 운동 했던 발자취가 있냐? 요거 궁금하시죠? 7가지. 요거 궁금하거든요. 여러분이 공격을 만약에 당한다고 한다면 요거 중에서 공격을 당할 것입니다. 저희 이 강의를 끝까지 들었던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전라도에서 중고등부를 나왔는데 거기서는 학교 내에서 공교육에서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남한이 북한 침략했다고. 북쪽이 남을 침략한 게 아니라 우리가 침략했다고. 그렇게 배웠대요, 학교 다닐 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서울에만 있어가지고 그렇게 들어본 기억이 없는 건지 공부를 안 한 건지 학창 시절에 정신이 없었던 건지 이런 거 돌아보면 학창 시절에 공부 잘하는 게 좋았어, 못하는 게 좋았어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배웠어 봐요. 그 애가 뭐가 돼 있겠어요 지금? 좌파, 반국가 세력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따가 보겠지만요. 이승만 대통령이랑 대선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 공산당이었어. 그래갖고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사형 처리를 받습니다. 처형을 받아요. 우리가 그런 공부 도시락 싸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배웠는데 그걸 착실히 배워서 여러분 마음과 뇌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둔 학생이 뭐가 되겠냐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대안학교가 대세입니다. 홈스쿨이 대세예요. 학교 밖 정원이 3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제가 볼 땐 더 된다고 봐요. 그리고 기독교 대안학교, 이런 대안학교가 300개가 넘었고 승인된 건 14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게릴라예요.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감이 이제 자기가 이제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작년 2022년 1월에 서울시 대안학교 인허가를 아주 느슨하게 허용했습니다. 저희 교회 수준이면 대안학교 대구도 남아요. 제가 보니까. 저는 근데 등록 안 할 겁니다. 그거 몇 푼 지원받자고 등록한 다음에 온갖 감나라 배나라 대추나라 간섭받을 바에는 그냥 우리는 자유롭게 가겠다. 어떻게? 기독교 정신으로. 그리고 우리는 16세 고졸 치겠다. 16세 말에 수능 보겠다. 16세 말에 수시로 그냥 대학 가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비인가죠. 비인가인데 생활기록부만 써주면 된대요. 그러면 수시 전형을 4배 이상 더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활기록부 내년부터는 써주려고 그럽니다. 내년부터는 진짜 잘해야겠죠. 우리 학생들. 말대꾸하고 지각하고 저렇게 누워서 자고 이제 이러면 수업 시간에 생활기록부 이제 다 해가지고 어떻게 그 대충 했는데 성실했음 이럴 순 없잖아. 목사님이. 그죠? 대충 지각하고 춤추고 노래 불렀음 뭐 이렇게 써줘야지. 생활기록부에. 비인가여도 생활기록부만 써줘도 엄청난 수시를 많이 넣을 수가 있다. 몰랐죠? 그래서 이 독재자다 하는 건데 오늘 제목이 자유민주주의와 독재자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자유민주주의와 독재자. 자유민주주의와 독재자.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안전한 추락 말이 돼야 안 돼요. 우리 집 아이들이 한 소리예요. 아빠 비행기가 안전하게 추락해야지. 말이 돼야 안 돼요. 안전한 추락이 있어요? 자유민주주의와 독재자라는 말이 있냐고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돼요. 그럼 벌써 오늘 설교 끝난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대한민국 헌정체제가 뭐예요? 자유민주주의죠. 자유민주주의 공화정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승만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독재자래. 말이 돼요?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공화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독재자라는 뭔지도 모르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만든 독재자는 없어요. 그거는 나는 남잔데 여자라는 말이야. 말이 돼요, 안 돼요? 아까 너무 웃겼고 바빠서 왔다 갔다 막 목양실 제가 막 들어가는데 우리 세림이하고 건아가 신발장에서 이렇게 신발 신고 나가려고 이러고 있는데 승리가 그 신발장 쪽으로 두 사람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아직 아기는 없죠? 아기 아직 없죠? 안 나왔죠? 아직 안 나왔죠? 뭐 그런 거 확인하고 있어 승리는. 내 밑에 몇 명이냐 지금 뭐 이런 거 동네 벌써 이거 잡고 다니나 봐. 동생 한 2명만 끌고 다니면서 그 신발장에서 딱 아직 아기는 아직 안 나왔죠? 아직 안 나왔죠? 뭐 나오면 뭐야 잡으려고? 나 웃겨가지고 너무 야 건아하고 세림이도 황당할 거. 아직 안 나왔지. 이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니지 그게. 아직 아기 안 나왔어 우리 아기 안 나왔어. 결혼식 한 날 애가 나오나? 그거 아니잖아. 자유민주주의와 독재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 남자이면서 여자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전한 추락은 없어요. 예. 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유민주공화정에 살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그 나라를 세팅한 네이션 빌딩이라 그럽니다. 그런 책도 나왔죠. 그 나라를 세운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방금 여러분이 웃은 그 꼴인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6 후서예요. 오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 15절. 어떻게 벨리알과 여호와가 하나가 될 수 있겠냐? 어떻게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고 불법이 어떻게 합법과 함께 하냐? 빛과 어둠이 어떻게 동시에 같이 있을 수 있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합되면 벨리알은 이제 우상입니다.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이 되겠느냐? 자유민주주의 공화정 국가와 독재자 대통령이라는 말은 말이 안 돼요. 솔직히 문재인도 독재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문재인이 아무리 독재를 하려고 해도 독재가 안 되는 시스템. 아셨어요? 이 차원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그 꼴을 우리가 몇 년만 봐주면 돼요? 5년 딱. 끝. 이 얼마나 좋은 세상. 이 얼마나 좋은 세상. 그래, 이재명이 다음에 된다고 칩시다. 생각만 해도 정말 행복한데. 왜 행복하냐? 그래 봐야 몇 년 뒤 끝? 5년 뒤 끝! 지금은 상황이 지금 안 좋아져가지고 지금 날아가게 생겼는데 자유민주공화정의 독재자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일단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4.19가 일어나든 5.18이 일어나든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런 기본적인 여러분이 시스템 장착이 딱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고 빛과 어둠이 함께 어찌 사귀며 안전한 추락이 어디 있고 남자이면서 여자이며 결혼식 날 애가 튀어나오는 그런 일은 없다. 예. 그런 일은 전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주제를 보면서 첫 번째 7가지 중에서 첫 번째 주제를 정리합니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이 한 얘기예요. 국민이 물러나란다고 자리에서 내려오는 자는 독재자가 아닙니다. 내려오시오. 4.19 때 우리 저번에 사진도 봤죠. 학생이 총 맞아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그 이승만 대통령이 오니까 뭐라 그래? 할아버지 하면서 대통령한테. 그렇지. 나라가 부정투표 선거를 했는데 그 부통령이 한 겁니다. 이기붕이. 학생들이 가만히 있으면 정의가 죽은 거지. 당연히 일어나야지. 할아버지 대통령한테. 그죠? 그 4.19예요. 자기가 뭐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원하면은 내가 내려가지 해가지고 책임지고 자기 소명을 다하고 내려왔습니다. 세상에 어떤 독재자가 국민이 물러간다고 가란다고 내려간 사람을 있어. 김일성 보고 내려오라 그러면 내려왔을까요? 김정은이 지금 내려옵니까? 푸틴 보고 내려오라 그래 봐요. 다 죽었어. 마오쩌둥 보고 내려오라 그래. 시진핑 보고 내려오라 그래. 후진타오도 그 자리에서 끌고 나가더만요. 그때 영상 뉴스 전 세계로 나갔잖아요. 후진타오 이전 주석이었는데 옆에 앉아있는데 몇 마디 이렇게 손가락으로 시진핑이 짬뽕 딱 이러니까 딱 끌고 나가더라고. 네. 우린 다 짜장 시켰는데 왜 짬뽕 말하냐 이거야. 그러니까는 후진타오가 왜 짬뽕 안 돼 이러니까 쓱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뉴스 관심 있는 분들은 봤을 거예요. 그 장면을. 와, 그걸 또 방송으로 내보내 또 이 공산당들이 자기 그 힘 과시하려고
30년을 하고 있어요. 푸틴이랑 저 시진핑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독재자라고 말도 못하는 인간들이 대한민국에서 건국 대통령을 독재자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전혀 기본적인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태의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하면요. 몇 년 했어요? 대통령을? 3번 했습니다. 12년 3번. 여러분 미국 대통령 한 번 되면요. 재선은 기본이에요. 그럼 8년 그냥 갑니다. 독재예요 그게? 투표를 또 해요. 4년마다. 해가지고 3번 된 겁니다. 이승만이. 그걸 가지고 무슨 독재네 뭐네. 그런 말이 됩니까? 실제로 간접 선거 때, 간접 선거가 뭐냐면 직접 선거하기 전에 간접 선거죠. 우리 국민들이 투표하기 전에는 우리가 임시 국회를 열어가지고 국회의원들 200명인데 제주도 4.3 사건 때문에 2명 빠지고 198명이 국민의 대표로서 대신 투표하는 걸 간접 선거라 그래요. 간접 선거. 그래서 그때 나라 건국할 때만 한 번 딱 하는 겁니다. 간접 선거를 딱 해가지고 했는데 김구하고 이승만하고 둘이 투표 간접 선거로 했어요. 김구가 13표 나왔고 이승만이 180표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된 거예요. 그게 이승만과 김구의 차이예요. 무슨 김구를 눌러 죽이고 여운형을 뭐 죽이고 보내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다 투표해 보면 나와요. 그 사람의 됨됨이와 과거와 공로와 앞으로 저 사람의 은사와 우리가 지금 봐도 형격히 차이 나잖아요. 또 얘기합니다. 기름값 200원 내려간 거 여러분 무슨 일이 아니라니까요. 내 차 기름값 200원 내려간 것도 대단한 거지만 그게 전 국민이 누리고 있다면 이 경제적 가치가 이게 얼만큼 상승되는 겁니까? 네, 이번에 결국에는 부산 엑스포 졌습니다. 2023 부산 엑스포 유치 우리 사우디한테 졌어요. 대패했습니다. 거의. 거기는 100몇 표 나왔고 우리는 뭐 한 30표 나왔나? 40표 나왔나? 완전 깨졌죠. 그런데도 윤석열이 뭐라 그랬어요? 대통령이 빈살만 너 이제 살만해지겠다. 축하한다. 적극적으로 내가 도와주겠다. 이야, so cool. 그러면 기름값 내려가도 되는 거야 우리는. 예. 외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렇게 먹여 살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가 밖에서 온갖 고생 다 하고 술상부 역할하고 딸랑딸랑 다 해도 집에 있는 애들은 굶기면 안 되잖아. 이런 건 뉴스 보도 하나도 안 돼. 그렇게 사우디 가고 아랍에미리트 가고 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런 거예요. 국민들 발 되는 자동차 기름값이라도 100원, 200원이라도 낮춰주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이런 걸 알아야 될 텐데. 그게 무슨 해외 여행 다니는 건가요, 지금? 여행 유튜버요? 대통령이 지금? 그런 식으로 폄하하는 인간들이 있고 뭐 독재네 뭐네 아직도 그 사고방식이 한참 멀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이 유형표로 그려봤습니다. 국민의 참여가 높으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의 자유가 높으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저 히터를 꺼주세요. 지금 이 더운 열기가 여기 지금 빔 프로젝트로 올라가가지고 지금 빔 팬이 막 뜨겁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꺼져요. 결국 이거 꺼진다고 이제. 보면요, 권위주의와 독재 체제는 국민의 참여가 낮습니다. 그죠? 그리고 대중주의와 독재 체제는 국민의 자유가 낮습니다. 참여가 낮고 자유가 낮아요. 자, 국민의 참여도 낮고 자유도 낮으면 뭐예요? D형, 완전 독재 체제인 거예요. 반대로 국민의 참여가 높고 자유도 높으면 민주주의 체제 A입니다. 고로 A로 갈수록 자유민주주의 유형의 국가이며 대각선으로 D로 갈수록 독재 체제의 국가 유형이다. 이해됐어요? 네, 한 명 이해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느 유형에 속하냐? 여러분, 국민 참여라고 하는 것은 투표를 말해요. 기관장, 의원, 대통령,
투표로 다 뽑는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시장 우리가 뽑죠. 의원 우리가 뽑죠. 대통령 우리가 뽑죠. 예? 좋은 겁니다. 보궐선거 그 동네 사람들이 뽑죠. 직접 투표로 다 하죠. 간접 투표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국민 참여가 저예요, 고예요? 고죠. 이번에 김포 서울로 편입하겠다. 자기들은 확정했다. 국민의힘이 얘기했습니다. 대통령도 오케이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게 뭐래요? 김포 시민들이 원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투표합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뉴스에 2025년 1월 1일부로 서울로 편입됩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마지막 승인이 뭐냐? 국민들이 투표해서 원하면. 저희 동네 플랜카드 걸고 잔치 났습니다. 지금 벌써. 제일 멀리 시골에 있으면서. 제일 멀리 시골에 있으면서. 그래서 내가 동네 아줌마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 민주당 당원 아니세요? 할머니? 그러니까 아이고 서울 되는데 민주당이 뭐고 다 필요 없어. 우리는 서울만 되면 돼 그냥. 뭐 우리가 뭐 민주당이 우리 뭐 밥 먹여줬어? 뭐 해줬어? 서울로 편집하면 되는 거야. 민주당 당원이고 막 선거운동 막 그렇게 하고 막 난리를 치던 할머니가 다 필요 없대 이제. 아무튼 국민들의 그 투표 선택. 그래서 참여가 높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투표장 가봐서 알죠? 그 투표 현장 참관 주민들이 한 대여섯 명 쫙 앉아 있습니다. 감시 눈으로 막 감시하고. 이제 우리가 내년에는 수기 개표하게 되면 이제 손으로 직접 우리 국민들이 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자유. 이 자유는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표현의 자유. 지금 제가 이렇게 막 마음대로 떠드는 거 안 잡혀가죠?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 그 다음 뭐예요? 사유 재산의 자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거의 자유.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나 이사할 때마다 공무원이 나 따라다니고 왜 저기로 가냐 여기로 가냐 방해한다. 그런 적이 있었다. 아 거기로 이사 가지 마세요 하면서 막 구청 직원이 와서 막 그랬다. 없죠. 표현의 자유. 여러분은 말하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입 막어 막 말하지 마 조용히 있어 막 그래요? 잡아가요? 그런 거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 있어요. 그 다음에 재산의 자유, 소유의 자유 있습니다. 여러분은 돈 벌고 싶은 대로 벌죠? 쓰고 싶은 대로 쓰고 그죠? 자유가 있어요. 종교의 자유. 여러분이 종교를 뭘 믿든지. 근데 여기 저는요 가로 열고 이슬람은 제외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이 이슬람은 공산주의와 연합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이단이다가 사이비 종교 종파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보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만약 그럴 일도 없지만 여러분 찍어주시면 제가 입법할 때 그렇게 할 겁니다. 이슬람 지금 하는 꼴 보세요. 지금 테러에다가 엉망진창입니다. 뭐 하마스뿐만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도 엉망이야 엉망. 얘네들 필리핀도 그렇고. 그래서 이건 아예 국보법 우리 국가보안법 만든 것처럼 애당초 거기 넣었어야 돼. 근데 이승만 대통령 시대에는 이슬람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이승만 시대에 그런 게 있었으면요 넣어가지고 공산당이랑 똑같이 처벌해가지고 색출했을 것입니다.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일부 다 처제하고. 어떤 무슬림은 엄마가 14명이야. 엄마가 14명. 가정이 평안하겠어요? 야곱도 처가 4명이었는데 12아들이 그 난리를 치고 싸우고 우물에 집어넣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동생 20원에 팔고 막 30원에 팔고 막 이랬는데 엄마가 4명인데도 그런 전쟁이었는데 엄마가 14명인 무슬림이 있어요. 최악입니다 정말. 그걸 또 문화래요. 문화라 그래가지고 막 나와요 또. 예? 국보법으로 처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자유가 우리한테 제재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면 국민의 자유가 고예요? 저예요? 높아요? 낮아요? 높네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A, B, C, D? A! 우리 애들도 알아! A! 우리나라는 A예요. A. 내가 짜장면을 먹든 짬뽕을 먹든 후진타워가 짬짜를 먹든 그게 끌려갈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응?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국민의 참여와 국민의 자유가 높은데 이게 얼마 만에 이루어졌다? 이승만 당시 40년 만. 40년 만에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승만 지나고도. 그래서 영국, 프랑스, 일본과 민주주의 수준이 레벨이 같다라고 평가가 나왔어요.
어디서 평가가 나왔냐면은 2010년도 영국의 EIU라고 하는 민주주의 세계 민주주의 수준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중에서 20위를 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20위를 했어. 20위. 영국, 프랑스, 일본이랑 같이 딱 그 이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이상이라고. 안전 시민 의식이 좋기 때문에 전 더 그 이상으로 줍니다. 프랑스 가서 여러분 스타벅스 커피숍 가가지고요, 핸드폰 커피 테이블 위에 놓고 화장실 가서 한 15분 있다 와봐요. 바이바이. 없어져요 그냥. 동남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들고 가면요 그냥 낚아채가 오토바이 타니까 그냥. 그래서 지갑을 주머니에도 못 넣어요. 이런 백에다가 해가지고 가슴 앞쪽으로 해가지고 애기처럼 안고 댕겨야 돼. 이러고 가방을 뺏어가. 총기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총도 없어. 여러분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어디다가 카페에다가 놓고 왔다 그대로 있습니다. 안 건드립니다. 그런 걸. 무슨 길 가다가 누가 총을 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흉흉하게 만들려고 칼부림 뭐 이런 게 잠깐 있었죠. 그러므로 우리나라는요, 이 국민 참여와 이 국민 자유, 이걸 뭐라 그러냐면 기본권이라 그래요. 따라하세요. 기본권. 이 기본권이 아주 수준이 높다. 높다는 거고 낮다는 거죠. 우리 학생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높여주고 있다. A에 저는 제가 아무리 봐도 A라 생각이 듭니다. 필리핀도 자유민주주의인데 우리 수준을 못 따라와요. 못 따라옵니다.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게 왜 가능하냐? 자유민주주의는 기독교와 하나가 돼 있고 이슬람은 공산주의와 하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부산 2030 엑스포 우리가 졌는데 우리를 찍어준 나라를 제가 이렇게 명단을 보니까 다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표방 국가예요. 미국, 영국 뭐 이런 나라들. 그러면 사우디를 찍은 100여 개 국가는 어딜까요? 이슬람이에요 다. 그러니까 뭐 조그만한 나라 뭐 이름도 몰라 뭐 처음 들어 뭐 여러분 이름도 모르는 나라 있어요. 막 처음 들어. 걔네도 표를 하나씩 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다 절반 이상 무슬림. 전부 사우디한테 표 다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표 준 이슬람권 국가는 제가 볼 때는 한두 개밖에 없었어요. 뭐 터키 정도? 튀르키예. 나머지는 다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저는 이번 투표를 보면서 세계는 두 나라밖에 없다. 이슬람과 공산주의,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국가. 딱 나눠지더라고요. 그렇게. 그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40년 만에 수준 높은 민주주의 공화정이 된 이유는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를 우리는 지켜야 돼요. 예, 이거는 정말 목숨 걸만한 나라예요. 제가 볼 때. 이 대한민국은. 한국 건국은 민주주의의 시작이었어요. 건국 자체가 아예 민주주의 시작이었습니다. 민주공화정 헌정질서로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그거는 3권이 분립되어 있다는 것이죠. 입법, 사법, 행정. 이게 나누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견제하는 것이지 장악되려고 하는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 장악하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죠 사실은. 처음 시작부터 공화정, 3권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게 공화정이라는 겁니다. 재판부 따로 있고 행정부 따로 있고 입법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짜고 치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또 끼리끼리 자꾸 라인을 만드는 게 요즘에 정치계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두 번째 한국 건국은 의회 민주주의로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70인 장로가 있었던 것처럼 의회 민주주의로 아예 출발을 하였다. 의회로. 우리도 그래서 당회가 있는 것처럼. 그죠? 사도행전 5장 34절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그죠? 이 바리새파라는 건 경건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율법 교사죠. 가말리엘이라고 한 사람 명문이죠.
존경받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뭐가 돼요? 의원이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그 관원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라 그래가지고 공회 의원으로서 의회로서 활동을 하는 것인데 어떤 분들이 대체로 된다? 존경받는, 백성으로 하여금 존경받는 사람이 의원이 돼야 하고 의회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공회라고 여기는 이렇게 돼 있죠. 우리로 하면 국회, 공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 대한민국 공회, 국회에 들어가는 사람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여러분 들어가야 돼. 들어가 봤자 5년도 안 해요. 4년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말했던 그런 법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법들, 반 이슬람 법들, 반 주사파 법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튼튼하게 지켜나가야 돼요. 이 존경받는 가말리엘 같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신분제계를 처음부터 폐기했어. 미국도 노예제 폐기하는데 수백 년 걸렸어요, 진짜. 우리는 시작부터 아예 없애버렸어.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쌍놈과 양반제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죠? 부자와 가난한 자 기회 똑같아. 기회 똑같아. 그리고 토지 개혁을 해가지고 토지도 한번 리셋 한번 싹 새로 했어요. 신분제를 아예 폐기했어요. 인도 아직도 신분제 있습니다. 카스트제도 있습니다. 사람을 물건 취급합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하고 들으세요. 유럽의 귀부인들도 노예들 앞에서는 옷을 홀딱홀딱 벗었어요. 왜? 사람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옷 갈아입는 거야. 노예들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고 동물 개 여러분 개돼지 앞에서 어머 창피해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노예들 앞에서 그냥 옷을 막 갈아입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기독교 문명 유럽에서도 신분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신분제라 처음부터 폐기했어요. 처음부터. 차원이 달랐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불과 40년 만에 자유민주주의 세계 20이라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고 그게 벌써 14년 전 평가입니다. 지금은 더 발전했죠.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이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도 관광지가 엄청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다못해 음악이라도 뭐 교회도 한국 교회 아니면요 선교가 안 돼요. 지금 동남아권에 나가는 선교팀이 전부 거의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 이것은 기본권적 자유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본권적 자유 확대. 첫 번째, 개인의 생명과 재산 자유. 아까도 제가 구두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개인을 중시 여겨. 이게 어디서 오는 개념이죠? 진화론에서는 사람은 무슨 형상? 아메바 원숭이 현상.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형상. 기독교에서는 생명은 누구 형상? 하나님 형상. 옳지. 그러면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존중해주고 자유를 인정해주려면 어떤 사상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냐? 공산주의? 안 돼요. 김일성 보세요. 6.25 전쟁 일으켜가지고 300만 명을 죽였어요. 300만 명. 저 마오쩌둥 중국의 그 뚱뚱한 마오쩌둥 5천만 명 이상 죽였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캄보디아 킬링필드 폴포트 250만 명 이상 죽였다고 봅니다. 250만 명. 이게 뭐 계산이 돼? 우리 사람 2명만 죽어도 여러분 엄마야 저마야 기절해버려요. 사람 1명 죽은 것만 봐도 여러분 기절한다고요. 5천만 명을 죽이고 300만 명 죽이고 250만 명을 죽이고 이게 가능한 겁니까? 개인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를 유지하려면 결국에는요.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의 형상 기독교 정신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아십니까? 그는 뭐가 많았어요? 재산이. 그는 부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57절에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한 번도 쓰지 아니한 무덤에 예수님을 넣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재산이 나쁜 게 아니에요.
재산을 예수님을 위해서 쓰지 않으니까 악이 되고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죠. 뿌리가. 이 모든 개념이 저는 성경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기본권적 자유 확대. 두 번째는 아까 말한 거죠. 표현의 자유, 주거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죠? 기회 균등, 이런 자유들이 있다. 엄청난 것이죠.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한테 이런 자유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구나. 오전에도 뭐라 그래요? 146편에서 포로된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에게 할렐루야 찬양하자고 학개와 스가랴가 이야기했잖아요. 분명히 자유라는 단어가 146편에도 오전에 나왔었다. 다 성경적인 이야기. 전에도 말했지만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연세대학교 정문에 가면 큰 돌덩어리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런 학교, 그런 교회, 이런 국가, 이런 민주주의 공화정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 자유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죄를 질 것입니까? 바울은 그거를 금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자유로 말미암아 서로 종노릇하라. 그리스도의 짐을 서로 나눠서 져라. 내년에는 올해 임명장 받았던 분이 2번 이상 나오지 않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3번, 4번 나온 분도 있어요. 누군가는 짐을 안 지고 있는 거야, 이게. 자유를 제대로 쓰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자유를 잘 써야 돼요. 자유에는 뭐가 따라와요? 책임. 그렇지. 좋습니다. 책임이 따라와요. 주님이 물을 겁니다.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끄덕이면 연식이 오래된 거. 그 사람 죄수의 죄가 뭐예요? 감옥에서 막 먹을 게 없어서 바퀴벌레 주워서 먹고 막 그러죠. 그러다 이제 숟가락으로 벽 파가지고 막 탈출하고 막 이러는 아주 옛날 죄수가 탈출하는 내용인데, 시간을 낭비한 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낭비한 죄. 생명을 허비한 죄. 내 생명을 내 것처럼 쓴 죄. 세 번째, 기본권적 자유 확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유시장 경제이다. 자, 요게 무슨 얘기냐면요. 잘 봐요. 대한민국 앞으로 정치 돌아가는 거를. 자유시장 경제는 나라를 이끌어갈 때 국유화를 많이 할까요? 민영화를 많이 할까요? 헷갈려요? 자유시장 경제는 나라를 발전시킬 때 국유화를 해갈까요? 민영화를 해갈까요? 그렇죠. 그 대통령 평가할 때 그렇게 하면 돼. 자꾸 막 어디 잡아먹으려 그러고, 한진 먹으려 그러고, 대한항공 먹으려 그러고, 또 뭐 어디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삼성 이런 인간들이 대통령의 경우는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은 평가해야 됩니다. 예? 하다못해 우리 집 동네 앞에 일산대교도 민영화예요. 예. 대통령이 지금 하고 다니는 세일즈가 뭐예요? 민영화예요, 민영화. 대기업 총수들 다 끌고 다니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네들이 하게, 자네들이. 나는 그냥 판만 벌려줄 테니까 여기서 명함 주고받고 해가지고 그 사우디 빈살만 만수르 막 걔네들하고 잘 좀 해봐.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자유시장 경제는 국유화로 안 갑니다. 민영화로 가는 거예요, 민영화. 근데 우리 어떤 대통령은 계속 자기들이 잡아먹으려고, 국가가 운영하면 뭐 잘 될 줄 알고 자기들 주머니 채우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독재자는 국유화를 추구합니다. 네? 그러면요, 박정희 대통령이 현대 정주영 대통령과 단짝처럼 지냈다는 걸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정주영도 대통령 후보 몇 번 나왔죠. 정주영 회장, 현대자동차, 현대를 일으켰다. 정주영 회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엄청난 민영화를 줬어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박정희가 군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일로 가져와!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바로 이렇게 세 가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참여, 그것의 꽃은 뭐냐? 투표예요, 투표. 근데 우리 국민들 투표율 보면 50%도 안 돼. 놀러 가는 날이에요, 그게. 이래서는 안 되겠어요. 여러분 투표하셔야 됩니다. 내년 4월 10일 제 생일입니다. 생일 선물로 투표예요. 딴 거 다 필요 없어. 투표 안 한 사람은 제 생일을 축하 안 한 걸로 알겠습니다. 빨간 날이에요. 노는 날입니다. 예? 투표를 뭐 어디다 하든지 간에 하세요. 어쨌든 뭐 하고 싶은 거 정의당을 뽑든 뭐 알아서 해. 하시라고 어쨌든 간에. 왜냐면요, 이 투표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PPT에는 없는 건데 제가 생각이 나서 10절. 여기 이제 바울이 마지막 그 간증이거든요. 이 간증이라는 게요, 그 밝고 맑은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10절, 끔찍한 이야기를 합니다. 26장 10절 합독합니다. 234페이지, 234페이지. 오늘 마지막 성경. 사도행전 26장 10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그건 이제 간증이죠. 예수 믿기 전에 그 바울의 그 성도들 박해하는 거.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권한을 받아가지고, 정치적 권한이죠. 많은 성도를 감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는 내가 어떻게 했대요? 찬성 투표. 그런데 밑줄 치는 거예요. 성경에 투표가 나오네? 나와요. 내가 죽일 때 찬성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요거 투표 잘못한 겁니다, 지금. 반대 투표했어야죠. 가말리엘 문화생이면 존경받는 가말리엘 선생님처럼 했어야 되는데, 그 제자인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을 때 죽이는데 찬성 투표를 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모든 회당에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했다. 와.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에까지 가서 내가 해외까지 가서 박해했다. 이 일로 대제사장의 권한을 위임받고 다메섹으로 내가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눈이 멀어버렸다. 회개했다. 이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잘 모르고, 예수교 총국 국가 모르고, 기독교 국가 잘 모르면 사우디아라비아 찍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투표를 잘못했어요. 그건 언제예요? 예수 안 믿을 때. 여러분이 이 나라의 민족의 예수교 총국 정신을 잃어버리는 순간 저는 단언합니다. 진보당 같은 거 찍게 돼 있습니다. 진보당 같은 거 찍게 돼 있어요. 멋져 보이거든요. 말이 멋있어 보이거든요. 말이 멋있는 거하고 사람 자체가 멋있는 거하고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는데 이건 죽이는데 찬성 투표를 했다는 거 잘못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해. 여러분이 이 사울의 위치에 있을 수 있고 바울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사울 바울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 성경 번역은 그걸 달리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구나. 결국에는 자유민주주의와 독재자라고 하는 말은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이승만을 자유민주주의 공화정을 만든 독재자라는, 안전한 추락이라는, 결혼식 날 애가 나왔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냐. 이게 이승만 깨기, 이승만의 7가지 누명 중 첫 번째 누명, 독재자라는 누명을 제가 벗기는 일에 여러분에게 할 말을, 지혜를 넣어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이 교회가 지켜야 됩니다. 왜냐? 불신자들은 이걸 몰라요. 사람이 뭐 하나님 형상이고 뭐 생명을 존중,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수틀면 그냥 자살해버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여버리든지 죽어버리든지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4에서 15절에서 말하는 것은 어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하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동시에 어떻게 존재할 수 있냐? 그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그런 신학적 철학적 사고 논리를 가지고 제가 본문을 선택한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정과 독재자가 어찌 존재할 수 있겠냐? 끼케야 12년 했다. 12년. 미국 대통령도 8년은 기본으로 합니다. 8년은. 그 12년 한 게 독재라고? 그리고 내려오라 그러니까 내려와요? 독재자가? 정은이한테 좀 내려오라 해봐요. 안 내려와요. 시진핑, 푸틴 보고 좀 전쟁 좀 그만하라고 좀 해봐요. 내려오라고 해봐요. 안 내려와요. 그런 걸 독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네. 물론 왕정제도하고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왕권제도고 봉건제도라면 또 다르지만요. 제가 표를 마지막으로 하나 이거 보여드릴까 말까 하다가 보여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 있냐? 이 표인데요. 우리나라를 2015년까지 한번 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봉건 왕조제도일 때 조선이었습니다. 1392년에서 1897년까지였고 그 다음에 1910년까지가 근대 왕조제 대한제국이라는 거였고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대한제국은 왕을 위한 나라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국민을 위한 나라라는 것이고요. 고종이 이 대한제국 이렇게 했죠. 황제를 위한 나라. 그리고 1910년부터는 우리가 식민통치제였죠. 일본의 식민통치였고 한일합병이었죠. 이것도 말이 많아요. 일본이 강제로 와서 우리나라를 잡았냐? 우리나라 왕이 일본한테 넘겼냐? 약하니까. 그리고 나서 새로 세운 나라가 바로 1948년부터 됐고 여기 3년이 뜬 이유는 미 군정제도였습니다. 이때 전쟁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빵 터진 다음에 혼돈의 상황이었어요. 이 북동아시아 지역이. 그때는 이제 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소련은 북한 쪽에 있었고 1948년부터 2015년까지 15년이 뭡니까? 지금 2024년 3년까지 민주공화제로 이어져 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요. 요때가 이승만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1공화국 뭐 이런 옛날 드라마 뭐 그런 거 있었죠. 제2공화국, 제3공화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건데요. 어쨌든 이때는 통째로 보였어요. 민주공화제 대한민국이었다. 이걸 세운 사람이 우남이었고 이승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느냐. 너무 자유로운 세상에 복음 전하기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 하는 막 홍대에서 막 찬양을 해도 밴드를 해도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안 잡혀가요. 이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와 독재자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변증을 하면서 고린도 후서 6장 14에서 15절을 보십시오.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없고 동시에 사귈 수 없다. 그리스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다. 믿음과 불신이 함께 존재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대한민국 국가와 사회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것 때문에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됐다 하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나라를 살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복음 붙들고 이 대한민국 지켜내는 목숨 걸만한 나라예요. 여기는 진짜 걸만한 나라예요. 네? 아프가니스탄 보십시오. 탈레반이 밀고 들어오고 미군 나가니까 대통령 돈 싸들고 도망가다가 잡히고 그런 나라는 뭐 누가 지켜요? 그런 나라를. 대통령도 도망가는 그런 나라를. 이 대한민국은 목숨 걸만한 나라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감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도 오늘도 새롭게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국가, 믿음의 사람 통하여 이 땅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말도 안 되는 어둠의 영들의 교육에 미혹돼서 잘못된 걸 어려서부터 머리에다 쌓아두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살았던 우리의 이 부정적인 관념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공부도 안 해보고 함부로 판단했던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기도도 했으면 좋겠고, 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자유롭게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만끽하며 살 수 있는데 오히려 나는 포로된 자처럼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간구합시다. 이런 궤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독재자라고 하는 이런 궤변 같은 소리들이 이 땅에서 이제 끝나게 하시고, 모르는 지인들에게, 또 나한테 물어오는 자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제대로 복음과 국가와 교회를 설명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제는 벨리알과 짝하지 않게 하시고 어둠과 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